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입니다. AI 인재 16,000명 키운다. 5G 특화망 사업자 선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6개 빅데이터 플랫폼 150종 인공지능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며 디지털 뉴딜 가속화에 나섭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개편해 민간의 역할을 늘리고 5G 이동통신망 전국 구축에 속도를 낸 방침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 계획을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네, 과연 올해 5G 투자가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인지 그 판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좀 5G 투자가 주춤했잖아요. 네. 작년에 좀 부진했는데 올해 어떨까요? 네, 올해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큰데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몇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난 5G 상용화 이후로 이제 통신사들도 준비를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해왔는데 하지만 이제 초반에는 주요 도시 중심으로 어떤 3.5GHz 이쪽으로만 집중이 됐고요. 상대적으로 28GHz는 지연이 됐다는 관점 쪽에서 혹시 앵커님 5G 쓰십니까? 안 쓰죠, 아직. 네, 저는 씁니다. 쓰는데 네, 대단하시네요. 미리 썼는데 답답합니다. 지하철이나 아니 건물 안에만 들어가도 바로바로 LTE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네. 5G가 진짜 5G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유가 있죠.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왼쪽 같은 경우는 4G, 그러니까 즉 LTE가 커버하는 커버리지입니다. 지금 거의 다 빨간색으로 다 커버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5G는 몇몇 주요 도시만 그리고 또 핵심적인 부분만 아직까지 커버리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게 아직은 5G라고 보기가 좀 힘들겠죠. 어떤 한정된 쪽만 국한돼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지금 현실이 이런데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4G를 커버할 정도로 빠르게 투자를 해야 이제 커버리지가 더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남은 건 사실이죠. 근데 이 부분이 얼만큼 빠르게 될 것인가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5G 전국망 투자비와 함께 기지국 수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2022년까지 한 24조 이상 강하게 투자를 할 걸로 예견이 돼 있는데 지금 기지국 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빠르게 안 늘어납니다. 지금 작년 2019년도부터 나오고 있는 기지국 수를 봤었을 때 한 20%밖에 늘어나지 않을 정도로 투자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확보가 될 텐데 아직 지금 통신사 입장 쪽으로는 빠르게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통신사도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겠죠. 근데 5G 가입자가 생각보다 LTE 대비해서 그 4G 대비해서 네. 강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들. 특히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올라오는 속도가 5G도 많이 늘었다, 뭐 800만 돌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강하게 어떤 드라이브가 걸려야 이쪽에서 5G 가입자 수가 늘기 때문에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직은 그에 좀 걸맞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러면 이제 5G 스마트폰도 같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변화를 봤었을 때 2022년까지 어떤 5G 쪽은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요즘 5G 폰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5G 폰을 가입해도 LTE로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5G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기능은 LTE로 다운그레이드돼서 쓰는 현상이 나오죠. 이번에 갤럭시 S21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하나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본격적인 5G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접 나가서 기지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또 밖에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택근무 쪽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기지국이나 장비를 설치할 수 없었다라는 쪽도 눈에 띄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19가 안정이 돼야 투자를 재개할 수 있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정부의 투자 활성화가 계속 유도가 돼야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정부들도 이제 어떤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SOC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부분들이 이와 걸맞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능성은 높은데 막상 현실화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5G 스마트폰 사시겠어요? 전기차 사시겠어요? 하면은 네. 가격이 더 비싸도 후자를 좀 더 선택할
분들이 더 많은 것이 당장 또 타고 나가서 잘 즐길 수가 또 있으니까 전기차 타는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승차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5G가 마련이 돼야 디지털 강국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디지털 뉴딜 관련된 정책들 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 과거에 한 5가지 중점을 흐름으로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잘 아신 것처럼 뭐 데이터 댐이 가장 또 중요하겠고요. 그와 함께 의료 인프라 그리고 또 SOC 디지털화 거기다가 이 지능형 AI 정부 이런 쪽으로 5가지 주제를 이어가면서 가장 인프라는 5G가 되어야 된다라는 쪽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며칠 전에서 또 과기정통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일단 이를 좀 계속 확대시키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5G 확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 85개 시 주요 행정동과 지하철 역사 쪽에서 계속 확대를 하겠다는 쪽인데 작년 대비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쪽과 함께 또 앞서 말씀드렸던 세액공제를 늘려서 5G를 좀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는 부분들인데 네. 또 민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해서 2%대에서 3%대까지 세액 공제를 늘리고 또 추가적인 공제도 혜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또 중대역 쪽에 470MHz도 확보를 해서 이쪽도 아마 기존의 주파수에 대비해서 한 2.7배 정도 늘리는 쪽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건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주 중에 5G 특화망에 대해서 방안을 발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지 또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산업 활성화와 이제 민간 사업자도 그렇죠. 즉 B2B죠. 그러니까 네네. 민간 사업자들도 5G를 이용해서 뭔가 수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방향인데 네. 대표적으로 인터넷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아마 네이버가 관심이 많은 걸로 맞아요. 알고 예. 있는데 그럼 이제 지도적으로 B2B 대표적인 뭐 AI라든가 뭐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5G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어떤 주파수를 쓰고 그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그를 이제 수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차가 먼저 돼야 되겠죠. 먼저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뭐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전기차 활성화가 먼저다라고 하게 되면 저 같아도 전기차 쪽을 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흐름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통신사 외에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반 기업 쪽에서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도를 하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뭐 중소기업들도 5G 모듈이나 단말기 개발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혜택도 주겠다라는 네. 쪽도 지금 나와 있고 있는 쪽이 아마 1월 말 안쪽으로는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6G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5G도 잘 안 됐는데 6G를 또 하느냐라고 볼 수 있어도 이 부분은 왜냐하면 또 글로벌 표준이나 아니면 특허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또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네. 5G가 좀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게 더 먼저 아닐까 생각도 살짝 들고 있습니다. 네, 5G 특화망이라는 것이 이제 통신 3사와는 달리 특정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업체들에게 기간 통신 사업자로 그렇죠. 등록을 하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은 그 어떤 국가 기관 산업이었던 통신 쪽을 네. 민간에도 좀 열어준다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또 내용이긴 합니다. 관련주가 움직이기에는 조금 아직은 네. 좀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글로벌 투자 현황들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또 뜨거운 게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네. 일단 지금 가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건은 코로나19죠.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기대감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통신사의 무선통신 투자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 바로 작년부터 좀 지연됐던 부분들도 올해 다 같이 이어지면서 계속 확대되겠다는 골자는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5G 기지국 건설 계획을 보게 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거의 집중됩니다. 그래서 집중된 이후에 서서히 좀 떨어지긴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이나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계속 투자는 하겠다는 입장은 많은데 네. 하지만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단순히 5G를 유도한다기보다 경기 부양책으로 같이 이끌면서 투자도 늘리고 또 일자리도 늘리고 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기대감은 높은데
하지만 이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통신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미국의 통신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이 강한 회사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배당을 꾸준히 지금 정도까지는 적어도 유지를 하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투자를 강하게 한다. 그럼 배당 여력이 줄어버립니다. 그만큼 기업의 현금 흐름이 줄다 보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배당까지 줄게 되면 주주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만큼 극복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한계도 일단 좀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최근에 작년에 버라이즌에서 삼성전자가 네. 수출해서 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에 T모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에릭슨이나 노키아 쪽으로 돌아간다는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좀 줄지 않나라는 쪽도 살짝 우려감은 드는데, 또 나머지 통신사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어떤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좀 눈높이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수출 지표에서 20일까지 수출 지표였는데 여기서 무선통신기기가 네. 전년 대비 60% 성장을 해서 삼성전자를 봐야 될지 5G 통신장비 관련주를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됐는데 네. 뭐 이 종목을 보기에 앞서 이들의 수주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5G 통신장비 주 전망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 경우는 그전에 좀 많이 위축이 됐다가 이제 다시 늘어나다 보니까 기대감이 수출 지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또 수주가 추가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더 플러스 알파가 돼야 기업들에 대한 통신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대표적인 KMW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분기 실적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눈길이 가는 거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적으로 좋아지겠다. 근데 실적 발표하는 거는 좀 부진하고. 그래서 또 이번 다음 분기에 괜찮겠다. 네. 또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말씀하셨듯이 수주가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레벨업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아직 수주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는데 주가가 벌써 어느 정도 잘 될 것이라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좀 네. 단기적인 압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KMW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한 1,600억대, 내년에 2,000억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잘 됐을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시총은 3조 원대입니다. 게다가 어떤 PBR 계산해 보게 되면 7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는 수치다 보니까 주가를 너무 그 장밋빛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더 생각할 게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HCT라는 종목, 이쪽은 어떤 전자기기 관련된 시험이나 인증 서비스 하는 회사죠. 근데 이쪽은 이제 5G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전기차 쪽, 이쪽도 시험 인증 쪽으로 하게 되면 더 캐파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 있게는 HCT라는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투자 활성화가 가속화될지 그 시점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5G 관련주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